물론 이건 저의 망상 속에서 펼쳐본 소설이라는 거,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저만의 상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의 진짜 숨은 의미 이야기입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많은 지지자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소설이에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한 가지의 가설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좀 맞춰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쭉 맞춰지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소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에 정말 뒤집어졌었는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는 이 대통령 되기 싫은 거 말고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열린공감TV에서 또 취재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 삼부토건, 이낙연 대표의 동생 뭐 이런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대통령을 안 하려고 사면 건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라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쭉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이 동생이 삼부토건 대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의 관계, 옵티머스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의 소설 내용의 큰 줄거리는 이거예요. 이낙연은 윤석열에게 약점을 잡혀 있다. 자,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껴안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용히 이 판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에게 뭔가 약점을 잡힌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좀 꽤 있죠. 본인의 측근이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는데 이낙연 대표는 검찰에 대한 분노를 1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아해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런 참극을 빚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막 찍었거든요. 자, 이낙연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분노 표출을 1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이건 분명히 이상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게 뭔가 약점을 잡혀 있구나 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선에 도전을 한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수모를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자, 만약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서 검찰이 이낙연이 갖고 있는 약점, 이 꼬투리를 하나씩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낙연의 인생 전부와 그의 가족들까지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조용히 이 판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라는 일을 함으로써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조용히 이 판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출구 전략을 세운 것이다. 저의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의 욕심을 냈다간 박살난다.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것. 검찰이 건드릴 만한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 이낙연 대표가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서 대선판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분명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태다. 라는 소설을 써본 겁니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뜬금없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조금 되기는 하죠. 물론 이건 저의 망상 속에서 펼쳐본 소설이라는 거,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저만의 상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2주간 쉬고 돌아온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자, 김어준 총수가 이번 다스베이다에서 마무리 멘트를 해줬는데 역시 김어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들이 주류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사면론 한바탕 시끄러웠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비아냥거리지 마라. 조질 수 있어. 당연히. 근데 조롱하지 마라. 동지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건 적의 언어예요. 그때 마음에 크랙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고 작전이 들어오는 거거든. 담담하게 채점을 하세요. 그렇게 지지율이 추락해도 또는 그걸 다시 돌파해도 다 실력이거든요. 그게. 담담하게 채점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올해는 내내 시즌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담담해야 한다. 이제. 그리고 쫄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 이야기를 꺼내죠. 비판할 수 있어. 비아냥거리지는 마라. 조질 수는 있어. 조롱하지 마라. 동지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건 적의 언어이다.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고 나서 어떻게 조롱당했었냐면 사면 발의. 그렇게 언어 유희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비판할 수는 있으나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진 마라. 그건 적의 언어다. 그때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적들은 그걸 이용한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주류다. 쫄지 마! 우리가 주류입니다. 쫄지 맙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